자, 이제 5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대 의대 전형과 그 다음에 예고했던 대로 내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사고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해야 되나 이걸 하도록 할게요. 아마 1.4 밖에 여기 의대들은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1.5 밖으로 1.6도, 1.7도 잘하면 될 수 있는 의대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크게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로또 아닌가요?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는데 아니요. 1.4 밖으로 나갈 거예요. 예, 그런 전형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는 게 있잖아. 아니, 보니까 김호진 선생님 이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데 의대 가는 애들 다 볼 것 같은데 전국의 의대 3,000명 뽑는단 말이야. 3,000명 뽑는데 지금 조회수가 한 2만 뭐 이 정도 나오면 애들이 여기다 다 지원을 해서 대폭발해서 이게 1.4 이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1.5 밖으로 나갈 겁니다. 1.4나 1.5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조금 보면서도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에이, 그럼 뭐 뻔하겠네. 보니까 뭐 최저가 아주 높아야 되겠네. 뭐 들으나 마나네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세모 정도로 할게요. 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저가 높아야만 당연히 1.5가 되죠. 그걸 제외하고 다른 방법이 진짜 로또야. 예를 들어서 뭐 논술로 가겠다. 뭐 이거 로또야. 이런 것들 말고는 그나마 최저가 높아서 수능을 잘 본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이니까 잘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4 밖의 의대 그랬는데 사모 최저는 언제나 1.4 밖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로 예를 들어볼까? 고대 하구를 봅시다. 고대 하구. 고대 하구는 그죠. 이게 1.4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대학 레벨이 좋잖아. 높잖아. 뭐 상위 탑5에 거의 해당되는 그런 의대니까 상당히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왜 1.4로 나눴냐 하면 필연적으로 1.4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1.4 안으로 들어왔던 커트라인이었던 해가 있다. 이게 더 의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4, 5의 과탐 두 과목 평균은 가장 높은 최저예요. 전국에서. 이거는 뭐예요? 고대 학추하고 고대 하구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고대 학추는 어차피 학생들이 내신이 좋으면 다 넣겠지만 고대 하구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는 학추로 넣지 않는 학생들이 늘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같이 넣은 학생들도 되게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더더군다나 두 개가 구분되기 때문에 올해 커트라인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니까 2020년도에 1.3x 정도가 나왔고 2021년도, 2022년도가 1.6x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0% 컷이. 그러니까 1.6 밖도 합격을 한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이 한 7명 줄어들었나? 아마 7명 정도 줄어들어서 커트라인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1.5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1.5 밖으로 더 커트라인이 원칙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7명이 줄었다는 게 약간 1단계에서 좀 불안한 게 있어. 그거는 제가 고대 하고 할 때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거보다는 뭐 실제로 봤을 때 이제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죠. 고대 학으로 갈 학생들이 중복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뭐 사고 이런 대학들은 더군다나 뭐 정신 못 차린 대학들도 많아요. 뭐 이런 곳들은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역 인재 중에서 최저 높은 곳은 언제나 1.4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떤 대학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게 계명대 같은 경우야. 계명대 3합 3최저야. 계명대 정신 못 차렸어. 계명대 정신 못 차렸어. 이런 데는 무조건 뭐 1.5 밖으로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최저가 약간 가혹한데 면접이 까다롭거나 수능 전이면 극단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대학이 어디 있을까? 연대미래. 연대미래 있다. 연대미래 제가 막 없이 그냥 막 생각하다가 막 그러는데 맞을 거야. 연대미래 학종. 이거 수능 전에 보잖아. 연대미래 학종의 지역인재일 거예요.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여기는 수능 전에 보는데 또 지역인재야. 이게 강원도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특성.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지역 비하일 것 같은데 내신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지역인재로 들어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1.4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4, 5로 되어 있어. 이게 이제 4, 5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대학이 건양대네요. 건양대는 교과 일반 학생, 그 다음에 지역인재 둘 다 1.5 밖으로 나갈 수 있다. 1.4 밖으로 나갈. 제가 왜 1.5라고 자꾸 하나? 막 쓰고 있네, 보니까. 1.4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봅시다.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교과 100으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 80에 면접 20이 들어가요. 뭐, 3합 4. 그 다음에 3합 5조. 3합 4, 3합 5면 정상이기는 한데, 이 건양대가, 대학,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 대학 레벨이 좀 낮죠. 대학 레벨이 낮은데, 3합 4고, 거기다가 이 5배수가 어떤 5배수냐 하면, 이게 특이하게도 최저 충족 여부를 본 다음에 그 5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5배수 대상이 다 들어가긴 해.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면접을 다 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여기에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해도 다른 학교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1.4 밖으로 나간다는 건데 지금 이건 뭐냐면 2022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뽑아왔어, 건양대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뽑는다면 1.4 밖으로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을지대 보자. 을지대 지역균형. 그래서 이거 뭐 교과에다가 면접 5%밖에 안 들어가네요. 보니까 면접이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4, 5야. 을지대 레벨에는 4, 5면, 제가 레벨을 좀 따지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4, 5면, 이거는 뭐 너무, 뭐랄까, 가혹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인원이 또 너무 적어, 하필이면. 거기다가 5명을 더 빼버렸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올라갈 위험성은 있기는 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합 5는 되게 가혹하다라는 거고, 뭐 지역 인재는 4합 6인데 이것도 가혹해요. 가혹한 편에 속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4 밖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보니까 2022년도에 커트라인이 1.45, 그 다음에 50% 컷, 이게 1.145, 142라고 적었잖아. 이게 50% 컷이 1.45, 그 다음에 70% 컷이 1.4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0% 컷에 있는 애가 면접으로 70% 컷에 있는 애를 역전했다는 거야. 야, 5%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면접학원에서는. 야, 5%로 이렇게 막 뒤바뀌고 이러는데 네가 면접으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90%는 거의 순서대로 가요. 면접 비중이 물론 높기는 높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현혹되고 막 설명하는데 보니까, 왜냐면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을지대를 가지고 꼭 설명해. 면접 얘기할 때, 의대 면접 얘기할 때는. 근데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었다. 이 정도로 바라봐야지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대 학업우수 나왔네요. 고대 학업우수.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얘는 1.4 밖으로 나갈 거예요. 올해는 더더욱 확실해. 왜냐? 이게 분리가 돼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될 거야. 물론 마이너스 7명이라고 하는 게 변수는 있겠지만, 이 변수는 어디에 변수냐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변수는 1단계에서의 일반고 학생들을 적게 뽑는 변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7명이니까 35명 정도가 일반고에서 덜 뽑고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뽑아줄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억울하게 1단계 통과 안 될 수 1.5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통과 안 될 가능성은 더 많아졌다. 하지만 커트라인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복잡하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나도 복잡하네, 머리가.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405가 모의고사, 369 모의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뭐 내신이 내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넣어보고, 만약에 최저가 되면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대의대 되면 되잖아. 1.4로 고대의대 되면 그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넣어봐라 라는 거예요. 단 여기는 이제 고대 궤적과 조금 달라요. 뭐냐면 과학재시문 면접을 봐요. 다행히도 이제 수능 후에 보는 면접이니까 충분히 대비할 시간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4,5인데 최저 너무 높아. 그래서 1.4 밖으로 나갈 거야.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연대 미래 봅시다. 강원인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인원수도 더 늘었네. 4명이나 더 늘었어요. 그죠? 면접이 수능 전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4합 6이란 말이야. 강원도의 강원인재의 성격을 보면, 한림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4합 6이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1.4 밖으로 나갈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더군다나 30분 동안 MMI를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계명대. 아까 얘기했죠. 정신 못 차린 대학이야. 3합3. 좀 이따가 또 나와. 그런 대학이. 정신 못 차린 대학이. 아, 이거 3합3 받고 가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니? 예, 이게 3합3이면 뭐 일단 과탐은 한 과목이긴 하지만 3합3 받으면 그 국영수가 다 3합3이고 과탐 어느 정도 나오면 뭐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1.4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원도 많이 뽑잖아.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아래로 내려가서 1.4 아래까지도 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영남대도 적어놨네. 그죠? 영남대는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거야. 영남대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신대 봅시다. 고신대 지역인재가 3합4인데 여기도 사실 가혹하죠. 그 대학 레벨에 비해서. 제가 자꾸 레벨 이야기하면 대학 입학처에서는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고신대는 어때요? 보니까 10배수를 뽑아요. 아까 거장대는 5배수 뽑았잖아. 근데 고신대는 10배수를 뽑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뭐야? 최저 안 되는 학생들이 시험 보러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신대에 넣어놨다가 처음에 불합격 때도 돌고 돌아서 합격할 거야. 예, 1.4 밖으로도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뭐 최초합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 기다리면 언젠간 네 순번으로 오게 될 거다. 돌고 돌아서 와서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동아대가 4합 6이다. 이것도 가혹하죠. 가혹한 거고. 거기다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뭐 포트라인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를 막 지원하겠어. 그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커트라인 1.4 밖으로 나갈 거다라는 건데 뭐 첫 해니까 모르겠어. 나도 뭐 어떻게 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새로 생긴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거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해 훅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음에 확 올라갔다가 뭐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 또 내 얘기 듣고 또 애들이 확 지원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는 뭐 없습니다. 올해 자사고 전사고도 한번 지원해보자. 인성 면접을 아마 보지 않을까? 저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은 발표가 안 된 거라 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전형이나 아니면 이런 걸 보면서 유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남대 봅시다. 영남대도 미쳤죠. 4합 5예요.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물론 예를 들어서 교과 일반 학생 8명은 너무 적게 뽑으니까 의외의 변수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대는 최저 너무 높다. 그래서 여기는 1.4로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북대 봅시다. 전북대도 4합 5야. 물론 4합 6이죠. 지역인재는 다 4합 6이긴 한데 근데 또 많이 뽑아. 호남권 14명 더 뽑게 됐죠. 뭐 올해 다시 뽑게 되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 오히려 일반 학생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 보니까 여기는 1.4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1.5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1.6 밖으로도 나갈 수도 있다.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들을 잘 보고 지원을 하면 뭐 선생님 몰리지 않을까요? 이런 대학들 몰리지 않을까요? 선생님 수업 이 동영상 들었으니까 다들 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만만치 않아. 지금도 보면서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 그래서 필연적으로 1.4 밖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고를 했었던 기대를 많이 할 텐데 제가 부탁이 있다면 아마 특목고, 자사고, 전사고 학생들이 이게 지금 5부에서 진행이 되니까 1, 2, 3, 4부를 안 보고 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자사고, 전사고 얘기를 조금씩 꺼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앞에 이걸 쭉 다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이 없겠지만 뭐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분초 표시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여기 대학들은 휘리릭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를 봐요. 일반고 학생들이랑 어떤 경쟁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이제 이 밑으로 제가 대학들 쭉 얘기할 텐데 그걸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종합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기준은 표준편차 10 이내예요. 표준편차 10 이내의 전사고를 기준으로 했고 자사고와
전사고 사이에 내신을 가지고 있는 자사고, 뭐 전사고와 일반고 사이에 있는 경우는 그 중간쯤으로 어설프게 잡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보다는 전사고 학생들의 기준에서 빼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었던 대학들 중에서는 아예 자사고를 안 뽑아주는 학교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쯤을 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자사고가 표준편차 20 내외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고 지원 방법대로 지원을 하면 돼요. 자사고라도 일반고 기준으로 봐야 되고, 전사고도 표준편차가 5에 수렴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제가 몇몇 학교들이 있는데 뭐 이건 학력 수준이 애들이 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0.5를 더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2.0 이내라면 여기 지원하세요 라고 하는데 2.5도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사, 전사, 특목고 2등급 이내 지원 가능 대학 이렇게 해놨어요. 2.0 이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그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다 학종이에요. 순천향대, 울산대, 이대, 인하대, 전남대 뭐 이런 대학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가 가장 많이 뽑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물론 최상위 레벨이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완전 최상위 레벨은 아니지. 그럼 이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이게 대학 레벨보다는 어정쩡하게 자사고와 전사고를 대접하는 학교. 뭐 서울대, 연대, 서울대는 당연히 최상위 대학이니까 넣겠지. 당연히 내신 좋아야 가겠지만 다른 학교들은 이게 최상위가 아니라 얘네들 전사고들 뽑아줄까 말까? 약간 살짝 좀 고민하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일반고랑 했을 때 우리는 내신 좋은 애들을 더 우선으로 해. 하지만 전사고 애들도 뽑아줄 거야 라는 정도? 뭐 이 정도의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서울대가 더 합격하기 쉽다. 그래서 그냥 자사고, 전사고, 특목고 학생한테 뭐 2등급 이내 든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뽑아줘요. 그리고 이거는 3부냐 4부냐 나도 헷갈린다. 3부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이전 걸 좀 보라고. 이전 걸 보면 거기에 일반고, 자사고, 전사고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주는 학교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사고, 전사고, 특목고에 2.5 이내에 지원 가능 대학 이렇게 했는데 많이 뽑아주죠. 가천대 많이 뽑아주고, 경희대 많이 뽑아주고, 중앙대, 한양대, 계명대, 고대하구, 한림대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학들이 많이 뽑아주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보단 많이 뽑아줘. 앞에보단 많이 뽑아주긴 해. 그건 확실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안 넣으면 억울하다. 왜냐하면 내신이 좀 낮아도 뽑아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대학들은 2.5 이내에 든다면 뭐 이것도 무조건 적극적으로 넣어봐라 라는 거예요. 계명대는 왜 내가 인원이 4명이니까 그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정말 그렇게 뽑아주는지 안 뽑아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정말 자사고, 전사고 우대 학교들이 좀 아주대, 건대 글로컬, 경북대 학종, 그 다음에 고려대 개적 이런 학교들은 그냥 자사고를 정말 적극적으로 뽑아주는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집 인원이 또 적거나 아니면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어. 물론 자사, 전사고의 성지 어디겠어. 아주대예요, 아주대. 예. 정말 많이 뽑아줘. 정말 많이 뽑아줘. 고대 개적 정말 많이 뽑아줘. 근데 고대 개적은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아주대가 올해 확 바뀔 수 있어. 그럼 위험성이 있냐? 있어. 그러면 진짜 그냥 폭망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경북대 학종이나 건대 글로컬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있다. 근데 그걸 알 수는 없어요. 뭐 저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입학사정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라, 아이들의 그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라 바뀔 수 있는 위험성들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3등급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표준편차가 매우 높다 그러면 3.5까지는 지원하는데 4등급, 5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의대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정시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논술을 시험 보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리스트의 대학들은 앞에서 1, 2, 3, 4부를 보면서 자사 전사고 학생들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서 어떤 요강이고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드디어 대망의 육부, 드디어 마지막이다. 아,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오면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악플도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뭘 애들이 과연 볼까? 뭐 혹은 학부모들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많이 봐주시긴 하더라고요. 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다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진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토마스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 와서 개별 질문을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도 답변을 다 달아드리거든요. 어쨌든 이제 하나만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6부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